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국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류나 케이팝 그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비밀이죠.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젊은 미녀 교수가 중국 학생과 한국에 관해 열띤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브라운,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예요. 이번 학기는 제게 조금 특별해요. 제가 2해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경영과 문화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이 뜨이는 순간들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혁신과 창의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곳이었죠.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직접 방문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면서 저는 이들이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한국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 논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정교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건 정말 한국에서 배운 것들 덕분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학문적인 영감만 준 게 아니었어요. 경복궁이나 인사동 같은 전통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한강변을 걸으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활기를 느꼈던 그 순간들. 모든 게 다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저에게 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였어요.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첫 마디를 뗐을 때 학생들 대부분이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학기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경영 전략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 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중국 유학생 리우 젠핑이 눈에 띄었어요.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뭔가 도전적이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삼성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공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품질 관리와 창의적 마케팅 전략 덕분이죠. 그때 리우 젠핑이 손을 들고 묻더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들 역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질문이에요, 리우. 물론 화웨이와 샤오미는 훌륭한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다른 사례들은 이후 강의에서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미묘한 불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리우 같은 학생들과 논쟁을 벌이는 게 강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걱정됐거든요. 학과장님이 해준 조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 유학생들과의 충돌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한국 관련 주제는 민감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세요. 그 말을 떠올리며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서울대에서 강의하던 시절 한 학생이 비슷하게 중국의 경제 우위를 주장하며 한국 기업을 깎아내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논쟁을 피하려고 넘어갔지만 강의가 끝난 후 깊이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왜 더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학생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게 내 역할이잖아 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강의 준비 노트를 다시 펼치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현대, LG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같은 스타트업까지 모두 자료에 포함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논쟁이 오더라도 논리와 사실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저는 다음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우와의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죠. 강의 준비를 끝내고 있던 저에게 학과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엘리자베스, 잠깐 내 사무실로 올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 같았죠. 사무실에 들어가자 학과장님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강의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리우 젠핑이라는 학생이 꽤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솔직히 말하면 도발적이기도 했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학과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리우 같은 중국 유학생들은 종종 교수들과의 논쟁을 즐기곤 합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국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주제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들 중 일부는 논리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애초에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경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세요. 논리와 팩트로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다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학과장님의 말을 곰곰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과장님. 제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학과장님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 이후로 논리와 팩트만이 아니라 강의실의 분위기와 학생들의 시각을 신중히 고려하며 강의를 이끌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리우 젠핑은 예상대로 강의 중간에 손을 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경제 성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사실 미국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그의 말투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 분위기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교실 안은 일순간 침묵으로 가득 찼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질문이에요, 리우. 물론 한국은 경제 발전 초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은 촉매제일 뿐이었어요. 단순히 지원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리우 젠핑은 고개를 젓더니 냉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당시 한국은 독재 정권 아래 있었잖아요. 국민들의 희생 없이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은 지금도 후진국 상태였을 겁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에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리우의 발언에 대해 깊은 숨을 내쉬고 답했습니다. 리우, 독재 시절에 국민들이 희생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은 그 고난을 견뎌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경제를 구축했어요. 성공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과 끈기로 성취한 결과죠. 리우 젠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의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공이 미국의 지원을 뛰어넘는 결과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제게는 여전히 과장된 평가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강의실 분위기를 다시 한번 동요시켰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 몇 명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일부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에밀리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대신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에밀리, 의견이 있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리우의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우,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미국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만큼 성공적인 사례는 드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세계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을 거뒀어요. 학생들은 그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반응했지만 그의 말이 강의실 분위기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논리에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에밀리. 여러분 모두 기억해야 할 건 한국은 단순히 지원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그 지원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독창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리우 젠핑은 여전히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강의실은 에밀리와 제 논리에 의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논쟁의 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업에선 제가 더욱 철저히 준비한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우 젠핑과의 논쟁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강의를 목표로 했죠. 특히 에밀리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더 큰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강의 주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펼쳤는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적인 대기업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스타트업은 한국 내에서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학생들은 흥미롭게 강의를 듣는 듯 했지만 리우 젠핑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손을 들어 말을 꺼냈죠. 교수님,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거 아닐까요? 중국 역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우의 질문은 전형적인 반박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활용할 기회였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노동 생산성 데이터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보여주며 답했죠. 리우, 흥미로운 의견이에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하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적인 투자와 전략은 단순히 제조업을 넘어 IT, 바이오, 콘텐츠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죠. 학생들은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보였지만 리우는 여전히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표정이었죠. 그가 다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이번에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리우의 의견에 대해 덧붙여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 바르기도 했습니다. 물론이죠, 에밀리, 제가 말하자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우,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축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확장했다면 한국은 고부가 가치 산업과 창의적인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혁신적 사고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그녀의 말에 환호했고 저는 그녀의 논리에 감탄하며 덧붙였죠. 맞아요, 에밀리.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집중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히 리우젠핑의 도발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을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그 깊은 의미를 전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리우젠핑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자 순간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어요. 강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이내 몇 초간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자 리우젠핑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다시 한번 도발적인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에밀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 대단하다고요? 그게 모두 자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사실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한국은 미국이 없었다면 중국 발끝도 못 따라왔을 소국에 지나지 않다고요. 그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리우, 외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만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왜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은 비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진정한 경제 성장은 훌륭한 지도자와 국가 정책 그리고 국민성 거기에 창의력, 혁신, 그리고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리우젠핑은 실소를 짓더니 더욱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룬 성장 아닙니까? 그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리우, 그럼 같은 시기에 중국은 어떠했나요?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성을 찾아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자멸적인 선택으로 경제와 사회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시기 중국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경험했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객관적인 역사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강의실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고 에밀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례 없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혁신의 본보기죠. 반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인재들이 사라지고 경제는 마비됐으며 인민들은 굶어 죽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던 나라와 세계를 놀라게 한 눈부신 성과를 이룬 한국을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한국인들의 특유의 끈기와 혁신적인 국민성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의실은 한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리우젠핑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편향된 관점입니다. 중국은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교수님과 에밀리, 여러분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논리적 대화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건 단지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이룬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비교하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리우젠핑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숨을 몰아쉬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우젠핑 씨, 여기 있는 모두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한국의 성취입니다.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아무리 자랑해도 진정한 발전은 국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제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이룬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 순간 리우 젠핑은 씩씩거리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괴성을 지르며 강의실 문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열며 고함을 질렀죠. 여기서 더 이상 이런 편견에 찬 강의를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강의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억눌린 웃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쟁은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논리와 근거를 통해 그것에 응답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것.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향해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나 성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선택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표정을 지었고 강의실 안에는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진실과 논리의 힘을 느끼게 해준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큰 교훈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논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강의실을 떠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단순한 통계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배울 가치가 있는 교훈이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